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널리 알려진 가전업체 샤오미는 최고 시속 350km의 슈퍼카급 전기차인 SU7 울트라를 출시하며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SU7 울트라는 가속력과 최고 속도에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4도어 양산차이다. 과연 그럴까요? 샤오미는 전기차 시장 진출 후 첫 번째 모델인 SU7에 이어 두 번째 모델인 YU7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YU7이 생산되는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마치 페라리를 연상케 한다며 흥분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만 인기 폭발이었지만 말이죠. YU7은 첫 전기차 SU7의 패밀리룩을 상당 부분 계승했지만 SU7보다 팬더와 측면부의 볼륨감을 더 강조하면서 페라리의 4도어 모델인 프로산계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외신 카스쿱스 역시 페라리와 맥라렌을 합쳐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 내 판매 가격은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장 4999mm, 전폭 1996mm, 전고 1600mm의 차체 크기는 모델 Y보다 훨씬 큰데요.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 중 이와 가장 비슷한 재원을 가진 캐딜락 리릭과 비교했을 때 YU7은 리릭에 비해 소폭 더 길고 넓으며 높이는 4cm 낮습니다. 내년 여름 출시할 예정인 전기 SUV YU7의 시작가는 25만에서 30만 위안으로 하나로는 약 4,500만원에서 5,400만원 사이입니다. 샤오미의 전기차는 초기에는 애플조차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전기차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SU7은 도심교차로 우회전 중 트랙션을 잃고 사고를 내는 모습, 경미한 충돌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손상되는 문제, 고성능 모델임에도 서킷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펜스에 충돌하는 모습 등이 노출되며 차량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웨이보와 바이두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에는 샤오미 전기차 SU7 시승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후베이성 우한의 한 사거리에서는 푸른색 SU7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균형을 잃고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도로연석에 충돌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운전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푸젠성 샤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SU7 시승 차량이 도로연석에 부딪힌 뒤 타이어가 펑크나고 휠이 찌그러지는 등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주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70여 대의 SU7이 사고를 일으켜 긴급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각지에서 70여 대의 SU7 표준 버전 차량이 주차 중 충돌 및 긁힘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차량의 공통점은 모두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샤오미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자동주차 기능은 운전자가 주차 공간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던 중 차량 후면이 주차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고 샤오미 차량의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충돌 방지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샤오미는 자동주차 기능의 시스템 오류가 사고 원인이었다고 인정했고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 기간 동안 하루 150위안 상당의 샤오미 포인트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주들은 현재의 보상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U7의 통합 차체 구조 특성상 일부 부품은 교체가 불가능하고 수리만 가능해 중고차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질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서는 신종 샤오미 폭주조까지 등장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주하는 샤오미 SU7의 모습입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는 1138kW, 1770Nm의 중국 전기 하이퍼 세단으로 가격은 72.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미친듯이 팔립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보면 감히 질주아럼도를 못 낼 듯합니다. 한 운전자는 SU7 울트라를 운전하다가 코너에 진입해 결국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자동차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800마력 이상의 저렴한 PHEV 및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의 혼잡한 도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U7 울트라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파워킹입니다. 전기 모터는 후면에 2개, 전면에 1개씩 총 3개가 있습니다. 출력은 1138kW와 1770Nm입니다. 하지만 최근 테스트 도중 결함이 확실해 보이는 사고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샤오미 전기차에 대한 신뢰에는 스크래치가 나고 있습니다.
차를 받은 지 불과 10일 만에 샤오미 전기차가 반파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카뉴스 차이나 등 외신은 샤오미가 지난달 중국에서 고성능 스포츠 세단 SU7 울트라의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돌입한 가운데 한 소유주가 트랙 주행 중 이탈해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차량은 코너를 빠져나와 직선로에서 속도를 높인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기 시작하며 차량이 타이어로 만든 벽과 충돌합니다. 이때 차량 속도는 시속 120km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SU7 울트라는 보닛을 비롯해 전면 범퍼, 팬더, 헤드램프가 심하게 파손되고 실내에도 에어백이 작동하는 등 당시 사고 충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SU7 울트라 이전 일반 SU7에서도 여러 번 트랙 사고가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으며 이는 해당 모델의 브레이크 성능이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브레이크 결함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샤오미 전기차를 타고 폭주를 하다니 목숨이 두 개여도 샤오미 차를 타고 폭주족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산 자동차의 결함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의 맹위를 떨치며 그 악명이 사그라지는 듯 했는데 그만 중국 자동차 기업 지커가 다된 밥에 재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지커가 그것도 미국에서 리콜률 300%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리콜률 300%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 차종은 지커가 제작하고 웨이모가 운영하는 로보택시에 발생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을 위해 한 대의 차량이 시범적으로 미국 땅을 밟았는데요. 해당 차량이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3건의 리콜 사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웨이모가 서비스할 예정인 로보택시는 지커에서 차량을 제작해 제공합니다. 오직 라이드쉐어링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지커의 차량은 택시 사업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실내와 평평한 바닥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내부 디자인을 지녔습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30대의 로보택시만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중 한 대가 안전검사 등을 사유로 미국에 먼저 들여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미 교통안전관리국은 지커에게 3건의 미달 사유로 인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곤혹을 당한 겁니다. 지커의 로보택시가 리콜을 명령받은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3건 모두 에어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는데요. 에어백이 소프트웨어 오류와 물리적 구조 문제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각 한 건씩 발생했고 다른 한 건은 에어백이 승객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결정되었습니다. 지커는 미국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즉 웨이모에서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미국 내 유일한 지커의 출시 차량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커는 현재 미국에서 시범 운행 중인 한 대의 차량이 3건의 리콜을 겪게 되었으니 총 300%의 리콜을 보유한 전대미문의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지커와 웨이모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에서 핸디캡을 크게 지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지커의 리콜 소식에 이럴 줄 알았다. 중국이 중국했다. 여기 서비스는 이용 안 할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대미문의 리콜로 인해 남은 29대의 로보택시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지커와 웨이모는 이번 리콜 논란을 극복해내고 로보택시 사업을 잘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지커와 웨이모의 향후 행보에 시장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샤오미의 최고 경영자 레이진이 자사전기차인 SU7의 배터리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독특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 방탄 수박을 6층 건물에 떨어뜨리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며 자신했는데요. 이 특수 소재가 배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의 전기차는 절대 불에 타거나 폭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불과 엿새 만에 방탄 코팅된 해당 기종의 배터리가 크게 폭발해 최악의 사고를 냈습니다. 전 세계의 중국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며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 최고 경영자가 방탄 수박을 6층에서 낙하하며 전기차 SU7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SU7에 장착되는 전기차 배터리 하단에 방탄 소재가 적용돼 어떠한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로 방위, 항공 등 무언가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를 배터리 외부에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층에서 떨어뜨린 방탄 수박은 3번 연속으로 떨어뜨렸지만 멀쩡했습니다. 도끼로도 자를 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자체 개발한 SU7 모델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2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의 음극과 양극을 바닥 쪽으로 배치하는 리버스 배터리 공법을 적용해 전기차 화재에서는 끄떡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서 불꽃이 아래를 향하게 만들어 차량 내부 탑승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SU7 모델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출사표를 던진 후 약 3년 만에 출시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형태를 본다 자체 스마트 생태계를 적용시켰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와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링더스다이에서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전기차, 어쩌다가 갑자기 대반전을 겪게 된 것일까요?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4분께 중국 안후이성의 더상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SU7 차량이 시멘트로 세워진 가드레일과 충돌해 차량이 전소되고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난 후 문이 잠겨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했고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샤오미 측에서 말한 방탄 소재가 배터리 충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돼버린 셈입니다. 당시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 도중 충돌했고 고속도로에서 116km로 달렸습니다. 또 수동 모드 전환 이후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차량 시스템 안전성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이날 사고로 샤오미는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모델은 SU7 표준형 모델인데 비아디 배터리가 장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는 공급사를 여러 개를 두고 완제품을 만듭니다. 같은 모델 안에서도 고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돼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CATL 배터리보다는 후발주자인 BYD 제품을 표준형에 장착한 것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는 이 사고 이후 31일부터 4월 1일까지 3거래일 만에 11%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CEO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레이진 최고 경영자는 중국 현지 시간 1일 저녁 해당 사고에 대해 숨기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태도와 달라 사뭇 놀라운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오미와 비아디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가성비 전기차 세계에서 판매량 1위 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성비 대결 구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상 샤오미는 비아디와 협력 관계이면서도 전기차 업계에서는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진 최고 경영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고 상황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차량 화재 원인이나 사람이 탈출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해당 차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 측에서 직접 사고 차량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적극적이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미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론몰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대다수가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샤오미 측의 이야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고의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 이끌어가며 이번 사고에서 샤오미 측의 큰 과실을 비아디 측에 씌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비아디는 난감하게 됐습니다. 샤오미 레이진 최고 경영자의 공개적인 행보에 그간 배터리 안정성 문제 시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기업 이미지 프레임이 더해져 배터리가 문제였다는 개연성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디의 전기차는 2012년 전기택시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3명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밝혀진 마지막 사고인데요. 이후 2022년 8월 수찬성에서 발생한 전기차 감전사고는 운전자가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알려진 채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아디는 사고 경위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없이 중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이 관행을 깬 것입니다. 그것도 비아디를 방패막이 삼아서 말이죠. 비아디 입장에서는 지난 1월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포한 이후 보조금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 치명적인 사고 원인으로 자사의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으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비아디의 첫 국내 출시 모델인 준중형 SUV 아토3는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로 인해 출고일이 무기한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는 이유는 보조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전기차 충전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비아디의 전기차에는 대부분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무선 통신망도 연결돼 있어 해킹 등으로 인한 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은 정부 요청에 고객 정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종종 화두가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고 수차례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벤츠 EQ2 세단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내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위험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벤츠는 올해 2월 미국에서 판매된 EQB SUV와 3월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린 EQA와 EQB 모델의 리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리콜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면 결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통상 전기차 리콜은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에 진행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배터리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벤츠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선보이는 EQA, EQB 모델 전부를 리콜했다는 것입니다. 벤츠와 협력하는 배터리 공급사는 CATL, LG 에너지 솔루션, 파라시스 등 다양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EQA와 EQB 모델의 배터리는 비아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형 리콜 조치를 한 것은 비아디 배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비아디가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단 한국 시장 진출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의 입지까지 곤란해진다면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을 예정이었던 전기차 아토3가 지금 평택항에 묶여 석 달 가까이 눈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아디는 어찌된 일인지 계획했던 모델인 아토3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연기될수록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기다리던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취소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토3 예약 구매자가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최근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비아디에 분개한다거나 중국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반발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아토3는 2천만원 후반대 가격은 어렵습니다.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불만 섞인 항의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이 나온다느니 주행거리 문제 삼는 미확인 주장도 나옵니다. 비아디가 무리하게 한국 진출을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은 딥시크 충격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를 나오르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체 비아디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비아디의 한국 시장 공략 왜 늦어지고 있는지,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비아디 아토3가 한국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평택항에 묶여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강화된 한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아토3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부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폭발로 문제를 일으킨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토3가 보험 요건은 충족했지만 배터리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전달하는 기능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비아디 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년 이내에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비아디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물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시간을 들여 송곳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비아디가 국내에서 선보인 첫 전기 승용차 아토3에 글로벌 모델보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을 때였습니다. 비아디 측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아토3 출고 지연과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음에도 구형 모델이 판매되는 것과 맞물려 이것은 한국 홀대다 또는 재고떨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토3에 12.8인치 회전식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일본, 유럽 등 글로벌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토3에는 연식 변경 등을 거쳐 15.6인치 회전식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국내에서는 연식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니 한국 시장에서 재고떨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비아디는 물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해 2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해 중국 자동차 업계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어떻게든 한 대라도 팔아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향장치 결함으로 중국 비아디 전기차가 9만 7천 대나 리콜을 당한 겁니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9일 비아디의 소형 해치백 돌핀과 스포츠 유틸리티차 위안 플러스 8만 7,762대, 위안 플러스 8,952대 등 총 9만 6,714대를 이날부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비아디 일부 차량에서 조향장치 컨트롤러 제조 공정상 문제로 장치 덮개를 덮을 때 컨트롤러 회로기판에 커패시터와 간섭을 일으켜 커패시터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커패시터의 미세균열은 차량 운행 중 회로 단락을 확대, 유발해 커패시터의 과열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돌핀과 위안 플러스는 지난해 비아디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 차종이었는데요. 로이터는 비아디의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리콜은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아디는 이미 지난 202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당의 배터리팩 화재 위험으로 소량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아의 중국 경영진이 비아디를 작심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 양홍아이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왕찬푸 비아디 회장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왕찬푸, 제발 당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해라. 수군도 소양을 필요로 한다. 우리를 빵즈, 즉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 비속어를 써가며 빵즈차라고 부르는데 먼저 당신네부터 반성해라. 비아디는 듣기 좋나 욕하는 말이 아니냐고 왕찬푸 비아디 회장을 힐난했습니다. 이어 양 CEO는 비아디 전기차의 성능 문제, 즉 자연발화, 주행거리 과장 등을 언급하면서 비아디의 중국 승용차 수출 1위도 허위 조작이 아니냐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종종 있지만 이처럼 고위 경영진이 경쟁사 회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건 드물기 때문에 이번 일은 중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럼 양 CEO는 왜 왕 회장을 실명 비판했을까요? 이틀 전 양 CEO가 올린 포스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당시 양 CEO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판매 가격 15만 위안 이내 차량을 살 때는 내연차를 사는 게 상식이다.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 이외에는 모두 손실을 보고 있으며 테슬라는 15만 위안 이내 차량이 없다는 포스팅을 올리며 K3의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올리자 내가 선택한 99,800위안의 비아디 친 가격은 당신이 올린 K3 내연차와 가격은 비슷한데 K3보다 기름도 적게 먹고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등 중국 네티즌이 구름처럼 몰려와 비아디 옹호에 나섰습니다. 양 CEO는 테슬라만 말하고 비아디의 비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아디를 옹호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리자 비아디 측이 댓글 알바 부대를 동원한 걸로 여기고 왕 회장을 작심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비아디가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협력사 대금 지급을 미루며 부채 증가를 감춰왔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외계 컨설팅 업체 GMT 리서치는 급성장하는 기업이 부채를 이용해 성장을 추진하는 건 흔하지만 비아디는 공급망 파이낸싱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1286만 대를 기록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는 무려 427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33%로 1위를 차지했지만 급속히 몸집을 불린 비아디가 부채 대신 협력사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 공백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리콜 문제라면 한국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조금 역차별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던 현대차와 기아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12년 한국, 일본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강점이 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순수 전기차만 지원하기 시작한 게 시초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의 가격대를 조절해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조정했습니다.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배터리 3사를 완전히 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 버스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 문제보다 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 무방비나 다름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출시 중인 모든 전기차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한 커넥티드 카입니다.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 보관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비아디 코리아 관계자는 정보 보안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모든 관련된 내용은 국내 서버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데이터가 국내 서버를 거쳐 중국 서버로 이동하거나 중국 본사가 서버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려 할 경우 이를 알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커넥티드카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의 모든 동선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면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해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당 전기차를 외부 해킹을 통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산 전기차 확산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나 부품을 활용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우려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 샤오미 등 중국산 점유율은 67%에 달했는데 이들 제품 역시 카메라를 장착하고 와이파이에 상시 연결돼 있어 언제든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취약고리로 꼽힙니다. 더구나 비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와 딥시크가 시너지를 낸다면 이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왕찬푸 비아디 회장은 딥시크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신인운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신인운 프로젝트의 목표는 자율주행 레벨 3를 달성해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장 높은 단계인 풀셀프 드라이빙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만약 딥시크가 자율주행 AI 형태로 차량에 탑재돼 한국에서 운행된다면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수집한 개인정보까지 중국 정부로 전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해 신공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장비를 갖추고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에 대한 영상 정보가 전송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현재 한국에 진출할 아토3의 딥시크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중국 본사에 공유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노력했다고 해명하고 비아디 코리아가 수집한 정보는 한국에 위치한 텐센트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아디 코리아의 자체적인 약속만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비아디의 한국 시장 안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아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초기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현대차, 기아, 유럽에서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5개월 내리 월간 판매 신기록을 기록 중입니다. 21일 유럽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296만 3614대로 지난 2023년보다 0.9%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 2월 미국에서도 최고의 2월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증가했고 역대 2월 판매량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5개월 내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월간 최고 판매 기록 수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량이 57%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 역시 35% 증가하면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는 투싼을 중심으로 한 높은 판매량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성장 덕분에 5개월 연속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